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안녕하세요, 박종훈입니다. 네, 5월 4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일이 어느덧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보면 확진자 수가 가끔 0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세에 좀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죠. 네, 오늘이 있기까지 국민 여러분의 노고와 또 관련 기관의 노고, 또 의료진들의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동안 고생하신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겠죠. 네. 네.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세대주하고 가구 원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인 가구가 이제 40만 원이고요.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온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까지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는 모두 현금으로 계좌로 지급이 된다고 하고요. 네. 또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11일부터 또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마스크 요일제처럼 오브제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가 또 시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하시고 온라인 신청 나는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8일부터 주민센터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요. 3개월 동안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기부금으로 간주가 돼서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혹시 뭐 기부 원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신청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부가 되는군요. 그럼요. 기부가. 네, 기부. 자, 이번 한 주 날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여름 날씨가 계속 이어지나요? 네, 벌써 여름이 다가온 듯하죠. 오늘은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되겠는데요. 한낮에 대전이 28도까지 치솟으며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어제 내린 비로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공주는 가시거리가 1km 이하로 짧아진 곳이 있는데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6도, 아산 25도, 공주 27도까지 오르며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잔잔하겠지만 오전까지 서해상에는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오후에 비가 내리면서 대전의 낮 기온 22도까지 내려가겠지만 이후로 주 후반까지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모시는 분들도 4일을 쉰 거고요. 오늘 휴가를 내신 분들은 내일까지 이제 6일간 휴가. 황금 연휴잖아요. 황금 연휴네요. 뭐 저희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TV 시청하시면서 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날씨가 워낙 좋으니까 또 여행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생활을 하다 보니 요즘에 좀 답답한 게 생겼어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마스크 착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날씨도 더운데 마스크까지 착용하니까 더 더워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이 된다면 먼 훗날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찍은 사진들이 또 2020년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SNS 보면 1년 전, 2년 전이 이제 다시 뜨잖아요. 그게 아마 이제 마스크가 막 뜨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사실 우리 일상에 크고 작은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이 스포츠 선수들 보면 요즘에 그거 즐기는 맛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를 해요. 신기한 걸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요즘에는 생수병도 많이 생활화가 됐고 운동기구로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뭐 SNS에 많은 홍보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그 모습만 바라봐도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돼요. 네, 뿐만 아니라 또 차마 결혼식 날짜를 옮기지 못한 예비 부부들은 결혼식 사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기념 촬영을 하는 이색 풍경도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이 눈만 메이크업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효율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코로나19. 이제 이 코로나19가 우리 바람이잖아요. 완전 종식이 되면 정말 이 코로나19에 관련됐던 모든 이 일상들이 좀 추억이 되지 않을까, 기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사진사연 주제는요. 코로나가 바꾼 우리들의 일상.
뭐 있을까요?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사연 보내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아마 보내주실 사진이 많을 것 같으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마스크 쓰고 있는 것만 보내시지 말고 그럼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하는 일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방송과 함께 뭐 취미도 있었고 어쨌든 코로나19 관련된 바뀐 일상을 좀 사진으로 많이 보내주시죠. 자,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일은요.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장상아 리포터가 코로나19 관련돼서는 사연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많고요. 근데 저는요. 어려움보다는 사실 아쉬움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전에 마을 탐구 딱 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저를 반겨주시고 또 간식도 챙겨주시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딱 그 탐구가 끝나면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간식 챙겨줬는데 그건 조금이었고요. 그래도 굉장히 아쉬울 것 같은데요.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면 또 이 순간들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할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곳도 먼 훗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잘 기록될 그런 특별한 마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녀온 이곳은요. 마을의 기록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마을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을 짓고요. 또 주민들이 직접 취재 기자가 돼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아주 소소한 일들을 기록해서 마을 신문도 발행하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예산 삽교읍에 위치한 상하일리에 다녀왔는데요. 다양한 문화활동도 하는 이 주민들의 모습, 상하일리 주민들의 모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기록을 소중하게 여겨 마을 박물관을 짓고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곳 예산 상하일리로 떠납니다. 여러분, 봄 처녀 마음 설레게 하는 계절의 여왕 5월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오프닝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신났어요? 오늘요, 신날 수밖에 없어요. 들리세요? 제가 오늘 탐구할 마을 이름이 상하일리입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탐구대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마을을 찾아주셔서. 저희 마을은 꽃이 피는 마을이에요. 4월 달이면 양쪽으로 8km에 사구란벚꽃이 환하게 피고요. 7, 8월이면 무궁화가 한 5천 봉이 한 5km에 다 조성돼 있어가지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저쪽 아니에요, 저쪽? 아니, 궁금하면 한번 가보시죠. 네, 잠시 갔다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신나는 음악 소리의 정체를 따라 찾아간 곳은 상하일리 노인회관. 오카리나 연주가 한창인데요. 2012년부터 결성된 해 뜨는 초막볼 오카리나 연주단은 끼와 재능을 겸비한 20여 명의 단원들이 함께합니다. 주민들의 오카리나 실력 정말 수준급이죠? 아버님, 궁금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오카리나 연주를 하신 거예요? 한 10여 년 얼추 됐는데 우리 이제 저녁마다 이제 나와가지고서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7시에 나와서 이렇게 연습 계속 했습니다. 주민분들이랑 같이 하면 더 즐거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화합이 되고 또 이제 집에서 이제 있는 것보다도 이제 나오면은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 이웃 소식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좋습니다. 이 노래 말고 또 다른 곡도 가능하세요? 있죠. 나성에 가면도 있고 네. 홀로아리랑 나는 행복한 사람 많아요. 나성에 가면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박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주하는 모습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셨어요. 어떠세요? 네, 연주하던 행복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하자면 근심 걱정 없더라고요. 이거 부는 동안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마을. 와. 우리 마을에는요. 이 오카리나를 불었는데 또 찬가가 있어요. 그래갖고 예, 마을 찬가, 상아리 찬가가 있어요. 마을 찬가가. 궁금한데 상하일리 찬가. 궁금하시죠? 네.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럼요. 상하일리 찬가 어떻게 궁금해요. 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상하일리 찬가 시작. 우리 마을 상하리에는 의리하게 걸어내리 상하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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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원이 어디로냐 나영 살리라. 흥이 막 넘치시네요. 끼가 대단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즐거우세요? 아이고 즐겁다 뿐이요. 하여튼 모든 게 다 만사 형통이 만사 형통. 신나는 오카리나 연주단을 만나고 노인회관 2층으로 갑니다. 이곳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비누를 만든다고 하네요. 이 마을에서는 비누도 만들어요? 네, 천연 비누 만들어가지고 팔매도 하고 오시는 분한테 또 선물 주실 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선물로도 주고 그렇게 해요. 탐구대장도 보지만 말고 같이 해봐요. 그럼요. 이제 시켜만 주세요. 일하겠습니다. 상하일리에서는 초막골 자연양 EM 비누를 특허 출원하고 판매도 하고 있는데요. 이 비누를 판매한 수익금은 마을 공동체 활동에 쓰여진다고 합니다. 근데 왠지 이 비누는 정말 특별할 것 같거든요. 일반 비누랑 좀 다르겠죠? EM으로 만들기 때문에요. 이 아이들한테 아토피에 좋고 어른들 머리 감으면은 비늘이 없고요. 자연양 EM 비누는 어성초와 같은 약초 그리고 EM 발효액이 들어있어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향도 좋은데요? 이 비누 쓰면 몸도 마음도 깨끗해질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건강 장수마을로 거듭난 예산 상하일리. 이 마을에 2017년 문을 연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 마을에는 마을 박물관도 있고 그럼 여기에는 마을의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1937년도 우리 마을이 형성되면서부터 역사가 그대로 담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군요. 예. 가시죠. 3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창고를 리모델링해 탄생한 마을 박물관. 이곳에는 7천여 점의 유물과 마을 기록물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350년 된 항아리부터 추억 돋는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관장님, 이 많은 물건들을 다 어디서 모으셨어요? 주민들의 가지고 계시던 유물을 기증해 주셨고 저쪽에는 우리 마을에서 있었던 기록 그걸 그대로 전시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관장님. 아까부터 저기서 사진도 찍고 뭔가를 적고 계세요.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우리 마을의 해뜨는 초막골 소식지 기자들입니다. 마을 기자님들? 어머, 그럼 잘 좀 부탁드릴게요. 20여 명의 마을 기자들은 마을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식들을 직접 취재하고 기사도 쓰는데요. 규모가 꽤 큰 마을이다 보니 책임 지역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취재 내용은 뭐예요?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것을 다 이제 취재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혼인이라든가 혼인은 언제 한다 이제 기자들이 가서 찍고 또 이제 이 소식지를 전부 이제 여기서 살다 나간 사람들 외집 나간 사람들 도시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내주면은 좋아하죠. 그러니까요. 전화도 오고 네, 그래요. 항상 잘 봤다고. 함께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외집 나가 살아도 마음은 고향에 와 있고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의미 있는 거죠. 2018년 3월 첫 발행된 마을 소식지가 어느덧 9번째 이야기를 준비 중인데요.
3개월마다 마을의 다양한 소식들을 우리 이웃들과 나눕니다. 이것이 오늘 내일 쓰고 마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갈지 이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 때문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상하 일린이 다른 것 같아요. 남달라요. 감사합니다. 소소한 이야기, 작은 물건 하나까지도 소중한 마을 유산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들의 일상 또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산 40년 됐거든요. 이 마을에 이사 온 지가. 이 마을에 처음에 이사 오기 전에는요. 저희가 10년만 살고 서울로 가자고 했거든요. 서울 가까운 거리 가서 애들 교육시키고 가자고 둘이가 약속하고 이 마을에 왔는데 떠나가지질 않더라고요. 정이 들어서.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정말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 항공도 던지고 오카리나도 하고 같이 모여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싫었어요. 근데 조금 보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살게 됐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초막걸로 오세요. 여기는 진짜 살기 좋아요. 아무 저거가 없어요. 다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 공동재배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소식지를 발간하는 상하일리 사람들. 마을의 역사를 전시하고 소식지를 발간하며 기록의 소중함을 새삼 느낀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오늘도 소중한 하루하루를 역사의 한 페이지에 아름답게 써내려갑니다. 상하 리포터가 상하 1, 2에 가서 네. 그냥 아주 기분이 좋았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마을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거에 두 가지가 저는 와닿는데 네. 좋을 때 충청도가 이제 아이고 이렇게 하시거든. 네. 그리고 이제 그 오래간만에 얼추라는 얘기를 들어서 얼추. 너무 좀 흐뭇했는데 네. 이 상하 1, 2 그 특별한 이야기 만나보면서 이 마을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가면 그 마을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상하일리에 위치한 해 뜨는 초막골 박물관이 이 이름인데요. 여기에 가시면 마을이 그 형성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스토리를 쭉 볼 수가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주민들 또 선조들이 썼던 그 추억의 물건들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보고 나니까 다시 한번 저는 새삼 기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주민 20여 명으로 구성된 해 뜨는 초막골 오카리나 네. 연주단. 네. 실력도 대단하시고요. 흥도 막 넘치시네요. 흥도 넘치고요. 네. 이제는 실력이 대단해서요. 여러 행사에 초청되기까지 할 정도라는데요. 이렇게 이제 행사에 초대되기까지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원주민, 이주민들 간에 더 돈독해지고 화합도 잘 되고 마을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오카리나와 더불어서 이제 네. 합주를 하시는데 마을 노래가 있는 것도 너무 신기했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네. 코로나19로 계획됐던 이제 축제가 있었는데 이제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년에 더 풍성하게 오늘 거 2배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축제를 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장상아 리포터 좀 그럼요. 상하 1리니까 네. 좀 불러주시고 마을 탐구 생활 이야기가 실릴 거라는 이 다음 마을 소식지 요것도 나오면 네. 저희한테 한 부 보내주시면 저희도 소중하게 좀 간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하 1, 2에 정말 예쁜 소식 잘 만나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아침엔 퀴즈입니다. 퀴즈 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5문제 모두 한번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뭐 힌트 같은 정답을 드리니까 그럼요, 넉넉하게 잘 드리니까요. 맞추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상하 1, 2 다녀오면서 오늘 누구보다도 기분이 즐거운 장상하 마을 탐구 대장이 오늘 아침엔 퀴즈를 함께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엔 퀴즈는 저와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 이 첫 번째 문제는요. 방금 전 마을 탐구 생활에서도 등장했던 바로 그 악기에 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3, 2, 1. 일반적으로 흙이나 도자기로 만들어진 관악기로 음색이 곱고 우아하며 연주하기가 어렵지 않아 학습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1번 플룻, 2번 리코더, 3번 오카리나. 자, 어떤 걸까요? 학습용으로는 사실은 이제 네. 그 많이 썼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요즘에 또 학습용으로 많이 쓰는 거. 네. 흙으로 빚었다.
플루트를 흙으로 빚어 아닌 되나? 것 같고요. 그것도 힘들 것 같은데요. 리코더가 될까? 흙으로. 예, 소리가 너무 이쁜. 네. 오호. 이렇게 불죠, 이렇게. 오, 긴 게 아니라 이렇게 네, 불었던 맞습니다. 그 악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3번 오카리나입니다. 작은 거위라는 뜻을 가진 오카리나는 손바닥 크기의 취주악기로 모양은 이름대로 새를 닮았는데요. 입과 손가락을 이용해 소리를 내며 소리는 부드럽지만 음역대가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또 흙으로 빚은 영혼의 소리라고 하잖아요. 네. 또 맑은 소리가 나고 또 깊은 소리가 나서 더욱더 매력적인 악기인데요. 크기도 작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소지하기도 쉽고 또 남녀노소 배우기도 쉬워서 인기가 많은 악기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문방구에서 이제 저 플라스틱으로 된 걸로 시작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욕심이 생기면 흙으로 빚은 걸 네. 사시게 되는데 오카리나도 요만한 오카리나부터 조금 큰 종류가 것까지. 네,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오카리나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오카리나의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타이타닉 주제곡을 오카리나로 연주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조금 약간 장인이 되는 느낌. 그렇군요. 저 악기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오카리나 도전하시면 참. 장상아 리포터도 네. 연주할 줄은 알죠. 그렇군요. 타이타닉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냥 그냥 음계만. 징검다리까지만 하시면 네. 되죠. 자, 오카리나의 아름다운 연주곡 상상하시면 네. 또 아침도 즐겁지 않을까 그럼요. 싶은데요. 네. 첫 번째 문제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문제 가야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요. 민물에 서식하는 이것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모래가 많은 진흙바닥에 서식하는 민물조개로 주로 섬진강 유역에서 채취되며 껍질째 삶아 국으로 먹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제첩, 2번 거북손, 3번 다슬기. 어떤 걸까요? 네. 저도 이 조개로 만든 국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뽀얀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바지락국이요? 너무 맛있는데 제가 맛으로 한번 힌트를 드리자면 열일 제쳐두고 먹고 싶은 그런 맛이 아닌가. 제쳐두고 네. 열일 다 슬고 먹는 거 아닌가? 아니요. 다 제쳐두고 먹을 만한 맛있는 맛입니다. 힌트가 충분하시겠죠? 국이 잘 어울리는 단어죠. 국이 잘 어울리는 네. 붙이면 딱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 1번 제첩입니다. 섬진강 하류에서 많이 나는 제첩은 아주 작은 조개지만 그 국물 맛은 어떤 조개와도 비교할 수 없는데요. 맛이 담백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민물 조개입니다. 이 제첩은 간에 좋은 타우린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리올에 산란기 전이어서 살이 통통하다고 그러는데 네.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에 이렇게 노래도 있는데 네. 이 제첩국을 맛들인 분들은 술 드시고 다음 날 이것 때문에 섬진강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뜨끈한 걸 먹고 나서 네. 아우 시원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아우 시원하다가 가장 잘 어울리는 국이 아닌가. 그렇죠. 네. 아유 또 땡기네 제첩국이. 네. 아침에 공복에 또 제첩국 얘기 나왔는데 더 배고파지기 전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자,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 준비해봤는데요.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종합소득이란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뭐 벌었으면 그거에 네. 대한 이제 세금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종합소득세가 이제 뭐 작년 한 해,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네. 벌어왔던 것들에 대한 소득 신고거든요. 근데 이 양도하기 이거는 별도로 좀 그러니까요. 네. 다 넣어야 되나요? 퇴직과 뭐 양도는 제가 직접 그 해에 본 건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요. 그쵸?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O, X. 그냥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안 되니까 뭐 저 문제 내 거지. 네. 내 거써. 그러니까 안 되니까 되지 않았을까. 네,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이 종합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해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는데요. 이제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해서 전자신고를 가능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또 2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이용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컴퓨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예, 홈택스 들어가시면 쉽게 안내를 해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퇴직소득세는 퇴직을 했기 때문에 받은 걸 거고요. 양도소득세는 이제 누군가 좀 물려준 거잖아요.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럼요. 저도 양도를 누가 좀 해줬으면 참 좋긴 했습니다. 네. 근데 세금은 확실하게 신고를 하시고 내셔야 된다는 거. 많이 번 만큼 많이 내는 게 세금이고 그럼요. 조금 적게 벌면 덜 내는데 세금 많이 내도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줬으면 참 좋겠네요. 좋겠어요. 세금을 그냥 팍팍 낼 수 있게 말이죠. 네. 자, 세 번째 문제 OX 퀴즈 함께 해봤고요. 이제 네 번째 문제로 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는요. 일단 보기가요. 다 영어입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시죠. 3, 2, 1. 전문가의 눈이나 전파 탐지로도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미확인 비행 물체를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1번 UDT, 2번 UFC, 3번 UFO. 힌트는 뭐 그냥 뭐 어떻게 드려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이게 뭐 보니까 앞에 다 U가 들어간 거니까 유씨 형제들이에요. 유씨 형제들. 예, 형제들 중에 이제 막내가 정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첫째, 둘째 형제들은 좀 과격한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요. 네. 세 번째. UDT, UFC, UFO, 유씨 형제 막내를 골라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영어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알맞은 말 무엇일까요?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UFO죠. UFO는 전문가나 전파 탐지 등의 방법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비행체를 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비행 접시 등 정체불명의 비행체를 말합니다. 지난달 27일이죠. 미국 국방부가 그동안 진위 여부에 논란이 있었던 미확인 비행물체 출현 영상 3편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배포를 했습니다. UFO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그래서 책도 많고 영상들도 많이 있고 저희들도 아직 궁금하고 그거 타고 온 것 중에 제일 저는 마음에 와닿고 친구하고 싶은 게 ET잖아요. ET 같은 친구들이 UFO 타고 오면 참 반가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상상력에만 맡겨 있고 확신은 안 서 있는데 이번에 좀 공개를 했다고. UFO. UFC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는 문학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조선 광해군 때 허균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로 주인공의 영웅적 일대기를 통해 적서차별제도와 탐관오리들의 횡포를 비판한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신청전, 2번 배비장전, 3번 홍길동전. 네. 뭐 이미 쉽게 문제를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는 분이고요. 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해서 떠나신 분인데 뭐 보기 보니까 뭐 심청이는 아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문서 양식에 보면 항상 2분의 1이 그러게요. 그렇게 유명한 반가운 사람이에요. 이름. 네, 과연 엄청 그분 유명해요. 누구실까요?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홍길동전입니다.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로 비범한 재주와 능력을 가진 홍길동이라는 인물을 통해 적서차별의 문제점과 당시 조선 사회의 모순을 비판한 최초의 사회소설입니다. 네. 아침인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들을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내일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내일도 뭐 어린이날 얘기를 좀 하겠지만 장상아 리포터는 그냥 조금 예전 추억으로 가서 어린이날 뭐 받으면 좋아했어요? 저는 인형이 아니라
남동생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그 블럭 쌓는 그 장난감 좋아했어요. 참 착한 누나. 네. 대신 취향은 제 취향으로 골라야죠. 예쁜 집을 쌓는 그렇죠. 블럭. 그렇죠. 예쁜 집. 그렇구나.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요즘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많이 세대가 바뀌잖아요. 유행이. 그래서 선물할 때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장상아 리포터는 그 시절에는 블럭을 쌓았고 지금 뭐 유행하는지 모르죠? 전자기기 한. 전자기기. 비싸겠다. 네, 비싼 거 좋아하네. 네네. 네. 자, 오늘 아침엔 퀴즈와 그리고 마을 탐구까지 함께 해줬던 장상아 리포터가 같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그냥 톤이 확 올라가는 게 이제 어린이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말이죠. 자, 오늘 사진 사연 주제는 코로나가 바꾼 우리들의 일상 얘기인데 뭐 많은 분들 사진 보내주고 계신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바뀐 일상들 사진으로 많이 찍어 놓으셨을 건데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진 많이 기대해 보겠고요. 또 요즘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혹시 봄의 또 다른 이름 어떤 건지 아실까요? 사실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봄의 또 다른 이름은 사실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이제 행사를 많이 가서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이 돈이 아니고 요즘에는 그냥 쉼입니다. 쉼. 네. 그런데 봄의 또 다른 이름은 아마 청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네요. 네, 봄에는 뭐 미세먼지도 많고요. 또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불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옷장 정리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봄맞이 대청소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청소해야 되는데 지금 옷 정리 안 한다고 집에서 계속 혼나고 있거든요. 오늘 내일 중에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빼놓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자동차. 황사는 기본적으로 요즘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뭐 꽃가루 있죠. 미세먼지 있죠. 거기에 코로나19까지 더하면서 차량 관리 신경을 써야 되는데 봄철에 차량관리법 궁금하시다고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함께 보시죠. 화사한 봄꽃이 앞다퉈 피어나며 가슴 설레는 계절 봄. 하지만 봄에는 반가운 소식만 들려오는 건 아닙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의 불청객이 있었으니 그 정체는 꽃가루와 미세먼지, 황사.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시장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일명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도입돼 명절 귀성 행렬 같은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드라이브스루 이용이 많아진 요즘 자동차 위생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봄의 불청객으로부터 내 차를 지키고 긴 겨울 지나 여름으로 가기 전 한 번쯤은 꼭 점검해봐야 할 자동차 관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봄맞이 자동차 관리의 모든 것 함께 배워봅시다. 강릉시 송정동에 위치한 어느 세차장. 자동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오는데요. 딱 봐도 꼬질꼬질 이 꽃가루와 먼지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덕분에 회색빛이 돼가는 이 차의 주인은 안녕하세요. 바로 담당 PD. 막내 PD 실망이다. 이번에 세차를 좀 배우러 왔거든요. 그 지금 제 차가 많이 지저분하죠. 네네. 님 상태가 좀 어때요? 네, 아주 상태가 최악인데요. 한 1년은 세차가 안 된 차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관리하기에는 이미 좀 넘어섰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개인이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 좀 몇 가지를 좀 배워야 돼요. 제가 그걸 좀 오늘 배우러 왔어요. 그게요? 네. 좀 알려주실 수 있죠? 그래요, 가르쳐드릴게요. 담당 PD에게 한 수 가르쳐주겠다는 세차의 고수.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먼저 이런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손이 다 쉬우니까 닦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틈새라든가 이런 데를 닦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세차의 첫 번째 노하우, 송풍구 틈새 먼지를 제거하라. 이제 먼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분사를 해줘요. 이런 틈새를. 차량용 실내 세정제를 송풍구에 분사하고 도구를 이용해 닦아냅니다. 송풍구 나류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는 게 포인트. 마지막으로 에어건과 마른 천으로 닦아 물기까지 제거하면 끝. 에어컨에서 냄새 날 때 꼭 청소를 해야 될 게 이
에바 클리닝이에요. 실내에서 항상 이상한 곰팡이 냄새라든가 이런 쿰쿰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꼭 청소를 해야 될 게 이 에바포레이터예요. 이제 이게 에바포레이터인데 이게 그 실내 그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 내시경 카메라가 아니면은 이게 작동이 안 돼요. 볼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청소를 싹 해줘야만이 쾌적하게 될 수가 있어요. 세차의 두 번째 노하우, 카시트 오염 제거하기. 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닦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부분적으로 스펀지가 있으면은 스펀지에다가 약품을 묻혀서 이렇게 슬슬슬슬 닦아주면 돼요. 보기엔 깨끗한 것 같아도 세정제를 이용해 꼼꼼히 닦아보면 몸에 스펀지가 색깔이 검었죠? 네. 실내용 세정제는 물기가 남지 않도록 마른 천을 이용해 깔끔하게 닦아 마무리합니다. 손이 가장 많이 닿는 핸들과 기어봉 역시 오염도가 높은데요. 카시트와 같은 방법으로 꼼꼼하게 청소해주세요. 세차의 세 번째 노하우는 차량 매트 청소. APC를 똑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차량 내부의 각종 먼지들은 전부 바닥 매트에 쌓이는데요. 먼지를 털어주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 물 세척을 해주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세차의 네 번째 노하우는 외부 세차. 먼저 세척기로다가 세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약품을 뿌려서 미트질을 해줘야 돼요. 먼저 고압수로 오염을 1차 제거합니다. 이때 물줄기는 위에서 아래로 향하게 분사하는 게 포인트. 그다음 카샴푸로 꼼꼼하게 닦아주고요. 다시 고압수를 위에서 아래로 분사해 거품을 씻어내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운 천을 이용해 물기를 닦는데요. 한 방향으로 닦아야 얼룩이나 미세한 흠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중한 내 자동차를 깨끗하게 탈 수 있는 셀프 세차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정도만 해도 아마 만족할 겁니다. 환절기가 되면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온도 변화에 민감한 건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요. 긴 겨울을 보내고 여름을 준비하는 봄은 자동차 관리에 있어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봄을 맞아 한 번 더 신경 써야 할 점검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에 봄철 맞이해가지고 세차를 하고 왔는데 사실 이게 겉면하고 뭐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이제 구동 기계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걸 좀 오늘 배우러 왔거든요. 네. 그럼 일단 본네트를 열고 먼저 한번 볼게요. 본네트요? 네. 본네트를 어떻게 열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펜벨트라고 그러는데 펜벨트란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벨트로 차량 구동에 꼭 필요한 장치인데요. 펜벨트를 점검하지 않으면 균열이 생기거나 끊어져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닛을 열면 맨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만큼 틈틈이 신경을 써주면 좋겠죠. 브레이크볼도 역시 표시가 보입니다. 보이는데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새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생겨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줄어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브레이크가 안 듣죠. 자. 되게 위험한 상황이 위험한 상황.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리막길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가시다가 브레이크를 계속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베이퍼로 현상이라고 해서 안에 이제 기포가 생긴다는 거죠. 기포가 생겨서 브레이크 페달 자체가 그 이제 스펀지를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푹신푹신한 그런 현상이. 베이퍼로크 현상은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데요.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여름이 시작되기 전 바로 지금 브레이크 오일이 충분한지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타이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이어요? 네.
마모 항계선이라는 그 이제 돌출된 부위가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거랑 이 접지를 하고 있는 접지면이랑 일치가 되면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일치가 되면 혹시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그 미끄럼 수막 현상이 이제 나가지고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꼭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마모된 타이어는 곡선 주행이 어렵고 제동 거리가 길어져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엔 정말 위험하겠죠. 여름이 오기 전에 꼭 점검하세요. 타이어 공기압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타이어 공기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예를 들어 적게 되면 이 옆면이 열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타이어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많게 되면 닳는 면이, 타이어가 이제 마모되는 면이 틀려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규정 압력을 꼭 준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봄철 안전하고 즐겁게 주행할 수 있는 셀프 자동차 점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좀 자동차를 좀 오래 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동차를 오래 타기 위해서는 타이어 점검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엔진 룸을 열어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자가로 할 수 있는 것을 점검을 하고, 혹은 아니면 정비업소나 찾으셔서 매 주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드라이브 스루가 유행하고 각종 먼지와 꽃가루도 날립니다. 자동차 관리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 요즘인데요. 자동차를 아는 만큼 안전이 보이고 손길이 가는 만큼 오래 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점검은 결국 나를 위한 것. 나를 지켜주는 자동차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요즘 여러 가지 것들을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작 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많아졌는데 이게 차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이 손이 좀 많이 닿는 곳을 더 깨끗하게 좀 청결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참 봄이란 계절이 아름다운 계절이긴 하지만 좀 몇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미세먼지 신경 써야 되죠. 황사에, 꽃가루 날려서 또 쌓이니까 또 잘 신경 써야 되고요. 또 요즘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이번 기회에 자동차 점검 다시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점검도 세차도 꼭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봄이 되면 나른하고 그렇잖아요. 춘곤증도 좀 있고 해서 곤욕스러운데 그래서 좀 바꿔보기 위해 봄철 입맛을 확 살려주는 것 중에 미나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경북 문경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귀농 농부들이 땀 흘려 키운 미나리를 첫 수확하는 현장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향기로운 그 느낌이 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바야흐로 귀농 인구 50만 시대. 인생 이막을 활짝 열어줄 귀농의 부푼 꿈을 안고 농촌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서로 이끌어주고 함께 살아가는 문경 땀봉 귀농 농부들의 해피 농촌 라이프. 봄을 맞아 첫 수확이 한창인 향긋한 미나리밭. 구슬땀 흘리는 우리네 이웃들을 찾아 함께 가보실까요? 향긋한 봄의 전령사 미나리를 찾아온 곳은 경북 문경시. 유유히 흘러가는 영강 가운데 호젓이 자리한 땀봉이 있고요. 땀봉역 일렬종대 줄지어 선 비닐하우스 발견. 제철 맞아 한창 작업 중인 귀농 농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언제 귀농하신 거예요? 작년 연말쯤. 어떻게 귀농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들은 형제가 이제 남매지. 세 명 다 문경으로 귀농 귀촌하려고 마음 먹고 있고, 뭐 어디든지 좋다고 형제끼리 뭐 같이 살 수 있으면 노후에 좋잖아요. 서로 집 지어서 뭐 1층, 2층 아니면 옆에 이렇게 지어가지고 살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큰 오빠가 모여라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문경으로 작년에 오게 됐어요.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재밌어요. 재밌고 몰랐던 것도 알고 힘은 들어요. 요령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의욕은 앞서는데 요령이 없으니까
어서 와. 농사는 처음이지? 아직은 농사 햇병아리. 아는 것보단 알아갈 것이 많은 우리의 귀농 농부들. 보다 못한 멘토 농부가 나섭니다. 여기도 보면 이 색깔이 다르지?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꺾어.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내 말. 아, 위에를 잡는거나 밑에를 잡는 게 아니고 요래가 위에를 이렇게 잡는거나. 그렇지. 그러니까 나 밑에를 잡으니까 손가락에 힘을 주니까 요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얘는 위로, 아래로. 그러니까 여기다 힘을 줘야 되는데 요렇게. 내가구와 멘토 농부가 함께 일궈낸 첫 번째 결실은 바로 미나리. 혼자선 잘 되지 않던 일도 멘토 농부의 손길을 거치면 마법처럼 상황 종료. 요래요래 위를 잡고 톡톡. 배운 건 이렇게 바로 써먹어줘야 제맛. 우리 그 하우스에 멘토시잖아요. 멘토시니까 우리 경험이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땀봉 귀농 농부들의 정신적 지주 멘토 이옥금 농부. 제가 7년 전에 귀농해서 미나리 농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미나리 농사는 6년 됐거든요, 한 지가. 그런데 해보니까 괜찮아요. 소득도 괜찮고 올해 심으면 내년에 바로 이게 소득이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매력 있구나. 그런데 마침 이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작물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여기 이런 부지를 조성해서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농작물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배워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미나리를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로 멘토가 됐어요. 네. 문경시에서 조성한 귀농인 소득작물 재배 시범단지. 막연하기만 했던 귀농의 삶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귀농 초기에 이제 처음에 들으면 이제 자기의 어떤 욕심이라 할까 이런 거는 많고 또 영농에 직접 또 이 접목을 해보면 시도를 해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농 그 정착 초기에 실패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연습을 한번 해보고 가서 농사를 지으라는 거죠. 미나리에서 끝이 아닙니다. 문경을 찾은 귀농인들의 자립을 위한 또 다른 계획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미나리 말고도 표고버섯 재배 단지를 요 인근의 영순면에 40동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일정 금액만 내고 기농을 하면 기농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받아서 표고버섯을 재배해서 판매도 그 임협에서 산림조합에서 다 구매를 해주니까 영농 초기에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배워서 독립을 하면 됩니다.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길러낸 미나리. 사각사각 경쾌한 수확을 알리는 소리가 하우스를 채울 때쯤 해피 문경 라이프를 즐기고 있다는 또 다른 귀농농부 등장. 요즘에 문경 생활은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좀? 일단 공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도시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시간이 너무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미나리 작물을 재배를 하고 텃밭을 갖고 가니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대신에 땅을 만지고 생물을 만지니까 건강은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연에서 살다 보니 언제 미나리가 이렇게 다 컸나 싶죠. 이제는 예쁘게 담아 손님 맞이를 할 시간. 수온 18도의 천연 안반수를 이용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미나리. 게다가 이곳 문경은 일교차가 큰 기후를 가져 미나리가 자라기엔 이만한 환경이 없다고 하죠. 덕분에 여기서 키운 미나리는 줄기가 부드럽고 향이 진하며 아삭아삭한 식감이 일품. 게다가 비타민, 칼슘, 인 등 무기질과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몸에도 참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어머어머 벌써 입소문 타고 미나리 찾아온 손님이 계시네요. 여기 어떻게 알고 예, 요 근처에 볼일 있어 왔다가 요 미나리 지금 그 농가 소득 뭐 이래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일부러 이래 이 제철이잖아요. 요새 또 뭐 요새 삼겹살하고 구워 먹는 거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하여튼 가족들 건강 생각하고 해서 맛있게 먹고 싶어서. 네. 집에 가서 오늘 고기 구워 드시게? 네, 예. 물김치도 담고, 예.
문경을 넘어 전국에서 러브콜 쇠도. 여기서 이제 주문 들어온 것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포장을 하면은 이제 그쪽 배달도 하고 주로 이제 계장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여기 이제 식당이 있어가지고 저희들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미나리를 공급을 하면은 저기서는 식당에서 이제 삼겹살이나 고기와 같이 이제 미나리를 같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싱싱한 미나리는 바로 먹어줘야 인지상정. 미나리와 삼겹살 그 환상의 조화. 미나리 농장에서 미나리를 가져와서 여기 문경 약돌돼지를 구워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의 구슬땀으로 일궈낸 향긋한 미나리 등장이요. 오라요 오라, 미나리와 돼지고기의 조합은 항상 옳습니다. 게다가 그냥 돼지고기 아니죠. 문경 약돌돼지 맞습니다. 방금 수확해 신선한 미나리와 선호빛 비주얼 뽐내는 약돌돼지 특급 케미.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 맛. 미나리 약돌돼지 열차. 손님들의 입속으로 직행. 맛 좀 어떠세요? 입에도 잘 맛있어요. 담백하면서 맛있어요. 미나리 향이 짙으면서 향긋한 미나리가 맛있어요.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압으로 가랬죠. 구수한 약돌돼지의 맛에 한번 반하고 향긋한 미나리의 맛에 출구 봉쇄. 이 정도면 우리 농부들 이번 미나리 농사 아주 성공적인 것 같죠? 향긋한 미나리와 구수한 약돌돼지를 먹었으면 이번엔 개운하게 입가심해 볼까요? 문경을 대표하는 일명 광부밥상. 족발을 넣고 끓여 구수한 맛이 일품인 미나리 족살찌개까지. 든든한 미나리 항상 잘 먹었습니다. 멀기만 한 귀농의 꿈 미나리로 잡았습니다. 문경에서 키워낸 귀농 농부들의 첫 번째 수확물. 문경이야 찐이야. 이 미나리 하면 좀 특이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먹어도 참 넣어 먹어도 좋은데 그 향 때문에 해물탕에 미나리 넣어도 참 좋고요. 조금 아까 비춰줬던 최근에는 이제 삼겹살하고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냥 미나리만 둘둘둘해서 저 쌈장 찍어서 먹어도 참 좋습니다. 맛있겠네요. 아침부터 이런 또 맛있는 먹거리를 보니까 또 배꼽시계가 요란하게 울리는데 신선한 미나리는 연녹색을 띠고요. 또 잎의 개수가 적고 또 줄기 끝에 착색이 없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싱싱한 미나리 고르셔서 또 봄철 밥상을 또 향기롭게 꾸며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왕이면 싱싱한 걸로 드시면 참 좋겠죠. 자, 우리 지역의 날씨 또 알아보겠습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벌써 대전이 21.7도까지 오른 모습이고요. 한낮에는 28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반면 절기 이파이자 어린이날인 내일은 오후에 약한 비가 내리면서 대전의 낮 기온 22도까지 뚝 떨어지겠지만 이도 잠시 수요일부터 또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 변화가 큰 만큼 날씨 예보를 잘 챙겨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6도, 아산 25도, 공주 2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잔잔하겠지만 오전까지 서해상에는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시는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들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여기 나오고 있죠? 네. 보내주셔서 저희들과 함께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코로나가 바꾼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4872번님, 우리 집 3남매는 전날 충전해 놓은 태블릿 가지고 거실로 등교해서 수업 준비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아이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저렇게 공부하는 것도 이제 또 일상 중에 하나가 됐죠. 네, 또 새로운 모습이네요. 저희 수업 시간 아니에요. 네. 2413번님, 코로나로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그동안 잘 안 먹던 과일과 건강식품을 챙겨 먹고 있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평소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
있답니다. 중요하죠. 코로나19 때문에 건강 관리를 더 해서 네. 몸은 더 건강해지는 분들이 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일도 또 안 드셨는데 드시네요. 네. 4438번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취미 하나가 늘었습니다. 오. 바로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등을 직접 화분에 키워서 우와. 먹는 건데요. 하루하루 잘 자라서 유기농으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돈도 절약하고 취미도 네. 늘고 건강도 좋아지고 유기농이라. 네. 야, 별거 다 키우시네. 야. 네. 9928번님, 코로나가 저의 일상을 많이 바꿔놨네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사색하고 걷다 보니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좀 더 성숙해진 듯 합니다. 꽃들과 나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눈답니다. 고마워. 어머, 네. 저렇게 숲을 다니면서 이 자연에 대한 소중함, 감사함을 그러니까요. 느꼈다는 건데 네. 너무 이쁘네요. 청량하네요, 청량해. 오. 네. 7471번님,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집 거실에는 예쁜 그림이 가득합니다. 밖에도 못 나가니 한참 그림 그리기에 우와. 빠져버렸습니다. 잘 그리신다. 네. 이 어머. 그림들을 볼 때마다 코로나 얘기는 꼭 나올 것 같다고. 우와. 저분은 전문가신데요. 네, 취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그렇죠? MBC 갤러리에서 전시 네, 한번 전시 하셔야 될 한번 것 기다려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잘 그리시네요. 네. 5677번님, 예전엔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해도 쓰지 않던 마스크, 이제는 외출 시 기본이 되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강아지 산책 시에도 마스크는 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연휴 때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나를 위함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는 필수인 듯합니다. 매너죠, 매너. 그럼요. 예. 저 친구도 마스크 좀 씌워주세요. 아유, 근데 네. 표정이 참 밝아요. 그러니까요. 사진 찍는 거 아나 봐. 자, 7658번님, 코로나로 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해야 하니 제가 요리사가 됐어요. 와. 안 해본 요리나 못하는 요리도 도전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만드네요. 지금 저 요리 같은 경우에 네.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제 흔히 남편들, 아빠들도 요리 안 해봤던 것들을 도전하게 된다고 해서 참 좋더라고요. 네. 뭐 재료를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네. 해보시죠. 네. 8732번님, 올해는 대전 방문의 해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전을 널리 알리고자 마스크를 쓰고 유채꽃 구경을 오신 분들에게 소리 없이 알렸어요. 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서 대전에 많은 분들이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까지 대전 방문의 해. 네. 지금 저분이 입으신 옷이 이제 대전 방문의 해 티셔츠 같은데 네.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네. 잘 알려주시네요. 네, 오늘도 다양한 사진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일상을 볼 수 있는 사진 다 네.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함과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요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콘서트가 진행되고요.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데요. 코로나19 속에서 큰 힘을 보태는 사람들의 이야기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 이제 하셨는데요. 네. 태안의 꽃지 해안공원에는 지난 2017년부터 20여 개 화훼농가로 구성된 농사회사법인에서 이 세계 튤립 축제를 진행을 해 오고 계신데 네. 지금 4월 14일부터 이제 앞으로 좀 남아 있는데 5월 11일까지 네. 진행이 되는 올 축제 코로나19 여파로요. 작년에는 하루 평균 10,000명이 오셨다는데 네. 올해는 하루 평균 200명이 오고 계시다고 그러네요.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심의 고심을 끝에 화훼 농가도 살리고 침체된 지역 경제도 살리자는 취지에서 네. 축제를 개최했는데 생각보다 관람객이 많이 오지 않아서 화훼 농가가 울상이라고 합니다. 11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요즘에 가장 좋은 거는 여기저기 돕는 문화잖아요. 네. 뭐 선불로 돈도 미리 내놓고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한데 글쎄요. 화해놓은 것도 한번 살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이번 한 주 활기차게 보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치어리더죠. 위너스 치어리더의 생동감 있는 네. 율동과 함께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한 손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마지막을